어이 아가씨, 여기 소주 빨리 좀. 강태식의 거친 목소리가 서연인의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8시, 평소라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조용히 회를 즐기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모서리 테이블에 앉은 남자 넷이 벌써 소주 대여섯 병을 비우며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장 박서연은 새로운 소주병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향하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밝은 인상이 인상적인 서연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스며들어 있었죠. 해안가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이 횟집은 서연이 특전사를 전역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운영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업이었지만 성실함과 정성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회와 정갈한 밑반찬,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체구였지만 자세히 보면 어깨와 팔의 근육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도 군인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죠. 손님, 소주 여기 있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병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그녀의 손목을 휙 잡아당겼죠. 아가씨, 나랑 한 잔 어때? 혼자 장사하기 힘들 텐데. 위협적인 체격의 반팔 패딩을 입은 강태식의 팔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몸집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비겁함과 허세가 가득했죠. 금리가 번뜩이며 비웃는 그의 모습에서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하는 중이라서요. 서연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며 손목을 빼냈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서연의 볼을 툭툭 쳤습니다. 여자치고는 배짱이 있네? 이 동네에서 누가 장사하는 건지 몰라? 그의 손길이 점점 거세졌고 서연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주변 조폭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형님, 버르장머리를 좀 가르쳐줘야겠는데요? 맞아. 예의라는 걸 모르나 봐. 서연은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전사 707부대 중사로 복무했던 시절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인질 구출 작전에서 터득한 냉정함과 집중력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소중한 터전이었고 가능하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전역 후 PTSD로 고생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그녀의 인내심을 약함으로 오해하고 있었죠. 이 집 사장이라며? 여자치곤 괜찮네. 얼굴 하나로 장사하는 거 아냐? 강태식은 더욱 건방지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서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죠. 아가씨, 우리랑 한 잔 같이 하자고. 재밌을 거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직원 김민지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정의감이 부딪히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음주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술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이 강태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습니다. 뭐? 여자 주제에 나한테 훈계야? 강태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소주병을 탁자에 세게 내려치자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다른 손님들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좀 제대로 교육시켜야겠어? 조폭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탈출로를 파악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체득한 상황 판단 능력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형님, 저 계집애 버릇없이 굴어요. 조폭 중 하나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능숙하게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집에 가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경고의 신호가 번뜩이고 있었죠. 하지만 술에 취한 건달들에게는 그런 미묘한 신호가 전달될 리 없었습니다. 야, 인연이 끝까지 건방지게 나오네? 강태식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죠. 상대의 손목을 가볍게 꺾어 올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야! 강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어요. 인연이 감히. 분노에 찬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조폭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예상과 다른 상황 전개였거든요. 주방에서 지켜보던 김민지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29의 나이에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격투기 동호회에서 수년간 수련한 경험이 있었고 과거 경찰 특공대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중도 포기하긴 했지만 기본기만큼은 탄탄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낮고 차분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손님들이 조금 취하신 것 같으니까. 경찰에 전화 좀 해줄래?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이를 더욱 우습게 여겼죠. 야, 경찰? 웃기고 있네. 너희가 누구랑 상대하는 건지 알아? 강태식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흑룡파 강태식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이 동네 상권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앞으로 매달 보호비 내야 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협박이었던 거죠. 보호비요?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면 돼.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주는 거지. 조폭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위협적인 말과 함께 한 명이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선을 넘었네. 특전사 시절 동료들과 함께 악질 범죄자들을 상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들이었죠. 손님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가시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뭐? 인연이 끝까지? 강태식이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을 위협할 작정이었죠. 바로 그때 횟집 문이 벌컥 열리며 근육질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박서진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막 운동을 마치고 온 상태였죠. 짧은 스포츠 머리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팔뚝에는 탄탄한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태권도 5단에 킥복싱까지 수련한 그녀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누구야? 이 여자는? 강태식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체격을 본 조폭들은 살짝 위축된 기색을 보였죠.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자세에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풍겨나고 있었거든요. 언니 동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서진은 상황을 파악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소 유쾌하고 발랄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아, 가족이구나. 그럼 더 잘됐네. 강태식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자매가 앞으로 우리한테 보호비 내야 한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어. 조폭 중 하나가 서진에게도 다가가며 말을 이었어요. 아가씨도 운동하나 봐? 몸매가 괜찮네.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할인해 줄 수도 있는데? 추잡한 시선으로 서진을 훑어보는 모습에 서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조폭들이 언니의 가게를 털러 온 거였죠. 보호비요? 재밌네요. 그런 걸 왜 내야 하는데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전혀 위축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이기까지 했어요. 태권도 5단의 실력과 킥복싱 수련으로 다져진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야, 이 계집애도 만만하게 보는데? 조폭 중 하나가 서진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서진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능숙하게 피했어요. 손님들,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나가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경고? 웃기고 있네? 여자 둘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는 소주병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서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오늘 너희들 제대로 교육시켜줄게. 앞으로 이 동네에서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마. 김민지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은밀히 보관해 두었던 방검 장갑과 목 보호대였어요. 경찰 특공대 교육생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중도에 포기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격투기 동호회에서 배운 기술들과 함께 말이에요.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민지가 장갑을 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저 계집애도 뭔가 준비하는데? 조폭들이 민지의 행동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전개였거든요.
보통은 이 정도면 벌벌 떨며 돈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 가게 사람들은 오히려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뭐야, 이것들이? 진짜 우리랑 한판 붙을 생각이야? 강태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민지야. 손님들이 좀 거칠게 나오시네. 우리도 그에 맞게 응대해야겠어. 그녀가 주방에서 꺼내든 것은 회칼이 아니라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는 데 쓰는 단단한 쇠뭉치였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작업 도구였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있으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술 취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을 건드린 건 죄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진짜 덤빌 생각이네? 조폭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여자 셋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형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맞아. 뭔가 느낌이 쎄해. 하지만 강태식은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야, 겁쟁이들아. 여자 셋한테 쫄려고 그래? 오늘 이 집 확실히 정리하자고. 서진이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며 일어섰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격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킥복싱을 수련하며 터득한 발차기 자세를 슬쩍 보여주자 조폭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전현 진짜 무술 배운 것 같은데? 형님, 이거 좀. 하지만 이미 시작된 대립에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어요. 좋아. 오늘 확실히 해보자고. 야, 다 같이 달려들어. 강태식의 고함과 함께 조폭 3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술에 취해 어설펐고 진짜 싸움 경험보다는 위세로만 살아온 티가 역력했어요. 가장 먼저 서연에게 달려든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연은 특전사 시절 체득한 반응 속도로 상체를 살짝 틀어 피했습니다. 동시에 상대의 팔을 잡아 관절기를 걸었죠. 악!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7 부대에서 배운 제압술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어요. 서진 쪽으로 덤벼든 조폭은 더욱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태권도 5단의 실력을 얕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거든요. 서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정확한 옆차기를 날리자 조폭은 테이블 위로 날아가 회접시와 함께 우당탕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으악! 생선 비린내와 간장이 온몸에 범벅된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 죄송해요. 발이 미끄러졌나 봐요. 서진이 태연하게 말하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김민지는 가장 차분했습니다. 경찰 특공대 교육에서 배운 대로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대응했어요. 방검 장갑을 낀 손으로 조폭의 주먹을 막아내고 동시에 정확한 복부 타격을 가했습니다. 메잇! 조폭이 속이 울렁거리는 듯 구역질을 하며 벽에 기대앉았어요. 격투기 동호회에서 수년간 수련한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까요? 민지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 말이 더욱 비꼬는 것처럼 들렸죠. 강태식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직의 위세로만 살아왔던 그에게는 실제 격투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야, 이것들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부하들이 모두 제압당한 상황에서 그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서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너희가 뭔데? 강태식이 뒤로 물러서며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한 발짝 더 다가가자 그는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흑룡파야. 우리 조직이 가만 안 둘 거라고.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위협적인 느낌이 없었죠. 오히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서진이 강태식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흑룡파가 뭐예요? 먹는 건가? 맛있어요? 낄낄거리며 웃는 모습에 강태식의 자존심이 더욱 상했어요. 야, 웃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냥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아저씨로 보이는데. 서진의 대답에 강태식이 분노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자신도 혼자서는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김민지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경찰에 신고할까요? 폭행, 협박, 기물파손, 성희롱까지
다 녹화되어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CCTV 카메라가 선명하게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뭐라고? 녹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음성까지 깔끔하게요. 서연이 CCTV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보안에 민감했던 그녀는 가게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거든요.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조폭 중 하나가 바닥에서 기어나오며 애원했습니다. 온몸에 간장과 고추냉이가 범벅된 채로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죄송합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막상 진짜 실력 앞에서는 그들의 위세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앞으로 보복의 위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손님들 정말 반성하고 계신 거죠? 네네. 정말 죄송해요. 강태식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평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반성한다고 말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식과 조폭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첫째, 이 가게와 이 동네 상인들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둘째, 오늘 부서진 그릇값이랑 청소비로 50만 원 내놓으세요. 셋째, 앞으로 흑룡파든 뭐든 이런 식으로 상인들 괴롭히는 일 없도록 하세요. 조건을 제시하자 조폭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이요? 강태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변상하실래요? 폭행죄, 협박죄, 기물파손죄, 성희롱죄까지 합치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김민지가 CCTV 화면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강태식이 서연의 뺨을 때리고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실형 각오하셔야 할 텐데요. 서진이 덧붙이자 강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알았어요. 돈 드릴게요. 강태식이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15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부족하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연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조폭들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겨우겨우 50만 원을 맞춰낼 수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을 내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돈을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약속 하나만 더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선량한 상인들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이 동네 상인회장이랑도 잘 아는 사이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가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서연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강태식과 조폭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진이 강태식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흑룡파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면 아저씨들이 특별히 약한 거예요? 도발적인 질문에 강태식이 얼굴을 붉혔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조직에서도 말단이었고 진짜 싸움 실력보다는 허세와 위협으로만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원래 협상을 주로 해서 변명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지가 청소용품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청소부터 하고 가세요. 손님들이 어지른 건 손님들이 치우는 게 예의 아닌가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간장, 고추냉이 범벅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우리가요? 그럼 누가 해요? 저희가 해드릴까요? 그럼 청소비 추가로 받아야겠는데요? 서연의 말에 조폭들이 서둘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그들의 모습이 어설프기 그지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셨잖아요. 그분들 식사비도 변상해 주셔야죠. 네? 그것까지요? 강태식이 억울하다는 듯 물었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당연하죠. 손님들 식사 방해한 건 손님들 잘못이니까요. 결국 추가로 10만 원을 더 내놓아야 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조폭들이 모두 일어서자 그들의 모습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위세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남았습니다. 이제 가도 되나요?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약속 어기면 이번엔 정말 경찰서 직행이에요.
서연의 경고에 그들이 후다닥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지자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진짜 대박. 완전 멋있었어. 서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도 대단하셨어요. 역시 특전사 출신은 다르시네요. 김민정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뭐래, 우리 모두 잘했지?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서연은 마음 한편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건달들이 나간 후 가게 안은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특전사 시절 이후로 이렇게 격렬한 상황을 겪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언니, 괜찮아.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좀 떨리네.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심으론 긴장했던 거죠. 김민지가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사장님, 이거라도 드세요. 진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 역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대처한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정말 대단했어. 언제 그런 장비까지 준비해뒀어?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원래 경찰 특공대 지원했었거든요. 그때 장비들을 못 버리겠어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 서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화가 더 났어. 우리 가게에서 저런 식으로 구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맞아. 나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언니한테 손대는 거 보니까 머리에 피가 확 쏠렸어. 서진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대로 끝일까? 흑룡파라고 했잖아.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민지 언니도 있고. 맞아요,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증거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예요. 김민정도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에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이었는데 소문을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으냐? 건달들이 와서 난리 쳤다면서? 단골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다 해결됐어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놈들은 보복할 수도 있거든.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충고였죠. 괜찮을 거예요. 우리 언니 특전사 출신이라고요. 서진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할아버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고 그래? 허허, 그럼 안심이네. 우리 동네에 든든한 사람이 있구만.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군대 다녀온 사람은 달라. 맞아. 여자라고 만만하게 본 게 잘못이지. 하지만 서연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오늘 일로 인해 동네에 소문이 날 것 같았거든요. 좋은 소문일 수도 있지만 나쁜 관심을 끌 수도 있었죠.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정당방어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서진이 언니의 마음을 읽은 듯 위로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오히려 이 동네 상인들을 보호한 거예요. 김민정도 동조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일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응원차 찾아온 거였어요. 서연 씨, 잘했어. 우리 동네 지켜줘서 고마워.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상인들도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덕분에 저희도 안심이 돼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서연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서연의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더욱 단결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었어요. 서진과 김민정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낯선 손님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사장님이 박서연 씨 맞으시죠? 공손하지만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서연은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 흑룡파에서 보낸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역경찰서 수사가 이진우 형사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 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죠. 강태식이라는 자와 그 일당들이 여러 가게에서 비슷한 행각을 벌였는데 유독 이곳에서만 제대로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이 형사의 요청에 서연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영상을 본 형사의 얼굴에 감탄이 스쳤어요. 이야, 정말 깔끔하게 제압하셨네요. 특전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정당방어였을 뿐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오셨어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이 형사가 밝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강태식과 그 일당들이 전부 자수했습니다.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박 사장님께서 준 충격이 상당했나 봅니다. 의외의 소식에 서연이 놀랐어요. 정말요? 자수를 했다고요? 네, 강태식이 직접 경찰서에 와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 준 것도 전부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형사가 웃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마 박 사장님한테 당한 게 상당한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부하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맹세하더군요. 서연은 이 소식을 듣고 어이없으면서도 후련했어요. 서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그럼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강태식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 나타날 일은 없을 거예요. 이 형사의 확답에 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언니 들었어? 완전히 해결됐대. 응,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지역 상인회에서 박 사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이 동네 상권을 지켜주셨다면서요. 서연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상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받아주세요. 김민정도 주방에서 나와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사장님 받으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맞아, 언니?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서진도 동조했죠. 결국 서연은 상인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 형사가 나간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우리 대단하지 않아? 조폭들을 개가천선시켰어. 서진이 우스꽝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앞으로는 평화롭게 장사할 수 있겠네요. 김민정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서연이네 횟집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상인회에서 주최한 감사패 전달식이었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가게 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상인회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박서연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말 별일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동네에 이런 든든한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 특전사 출신이라니 역시 다르네. 칭찬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서진이랑 민지 씨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몰라요. 서진과 김민정도 함께 박수를 받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진짜 신기해요. 단골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점잖으신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싸우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맞아, 맞아. 평소 모습이랑 너무 달랐어.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배운 게 아직 남아있나 봐요. 서진이 언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거든요. 누가 괴롭힘 당하는 거 못 봐요. 서진아, 그만해. 부끄러워. 언니가 말렸지만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자랑해야 해. 언니가 특전사까지 지원한 것도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였잖아. 사람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어요. 김민정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저도 사장님 보고 많이 배웠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민지, 너도 대단했어. 방검 장갑까지 준비해놓고 있었잖아.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설마 정말 쓸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상인회 회장님이 다시 한번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상인들이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서연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고 서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답했어요. 저야말로 이런 따뜻한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가족 같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감사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언니, 당연한 거야.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 서진이 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맞아요, 사장님.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김민정도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평화로울까? 서연이 문득 걱정스러워했어요. 언니,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서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고 김민정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에는 평상시처럼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거죠. 서연은 회를 썰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서진은 홀서빙을 도우며 밝게 웃고 있었고 김민정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 서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수고했어. 서진이 대답했고 김민정도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네 횟집에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